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제이소프트 기술의 오피스 365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성 팀장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또는 소속되어 있으신 조직에서 오피스 365의 계정을 부여받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login.microsoftonline.com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365에 로그인을 하시면 가장 먼저 아웃룩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메일이죠. 화면을 보시듯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메일의 기능 중에서 제가 이 오피스 365의 아웃룩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지금 메일을 이제 테스트 메일을 보내놨는데요. 이 오피스 365 원격 회의 가이드의 PDF 파일이 지금 메일로 첨부가 돼서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첨부된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PDF 뷰어라든지 또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돼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어야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오피스 365의 아웃룩에서는 그냥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 365의 기능 중에 웹앱 오피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 웹앱 오피스가 작동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첨부된 파일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쇄도 가능하시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파워포인트도요, 보시죠. 파워포인트 온라인, 웹앱 오피스의 파워포인트가 작동하면서 실행이 되면서 첨부된 파워포인트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슬라이드 쇼도 가능합니다. 오피스 365의 아웃룩은 개인 그 메일박스 용량이 50기가입니다. 굉장한 용량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웃룩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일정이죠. 아웃룩 일정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각 조직별로 일정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죠. 개인 일정, 그리고 각 팀별, 각 조직별 캘린더 일정을 생성하셔서 관리가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 메고 일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룩을 쓰게 되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공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그 팀의 일정을 공유 대상의 조직원을 추가하게 되면 그 조직원에게 편집 권한을 주게 되면 이 일정을 함께 관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 조직원들에게 즉시 전달이 안 돼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웃룩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웃룩의 일정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변경된 사항이 즉시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업의 또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룹 관리해서 그 조직원 관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오피스 365의 기능 중에서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오피스 365를 이제 적극적으로 쓰게 된 것이 이 원드라이브였습니다. 원드라이브는 쉐어포인트의 문서 저장 공간입니다. 뭐 웹하드라고 하기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이런 기능들이 유료의 그 웹하드보다는 좀 속도가 떨어지니까 웹하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문서 저장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관련 업무를 한 10여 년 하니까 굉장한 자료들이 있죠. 근데 이 하드디스크가 파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그거를 복구하려고 하면 최소 6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저희 오피스 365의 플랜에 보시면 이 원드라이브를 1TB를 드립니다. 물리적인 하드를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한 6만원 하죠. 1TB짜리.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 1TB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 원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윈도우의 탐색기와 동일한 U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 만들기 하셔서 폴더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문서도 만드실 수가 있죠. 여기서 문서를 만들기를 하면
바로 웹 오피스가 실행되면서 여러분은 이 클라우드상 표준 브라우저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크롬, 사파리,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상에서 관련 문서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 가능하시고요. 한번 제가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오피스 설치형이 아닌 클라우드 오피스가 쓸만하냐 라고들 사실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피스 365를 말씀드리면 쓸만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워드 문서 한번 만들어 보죠. 메뉴 레이아웃을 보시면 사실상 패키지와 거의 유사하죠. 하지만 이 웹상에서 작동하는 거다 보니까 패키지하고는 조금 기능상의 제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클라우드인지 이 로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오피스 365가 뭐냐라고 이제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들고 공유하고 함께하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문서를 조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함께 이 문서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공유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하시고요. 저희 김원식 팀장을 추가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기 가능 기능에서 편집 권한을 주면 이 문서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365와 새로운 오피스가 제공하는 이 공유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직과 기업은 훨씬 더 향상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의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즉 의사결정을 위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원과 기민하게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업무 환경 구축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예전에는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시스템 도입에서부터 적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오피스 365를 도입하는 계정을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의 구축이 즉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피스 365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다시 오피스 365의 원드라이브로 돌아와 있습니다. 원드라이브 UI 보시면 이 동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직감하셨죠. 엔드라이브나 다음 클라우드, 유클라우드처럼 이 클라우드 상의 저장 공간과 로컬 장치의 특정 폴더를 동기화시키는 기능입니다. 동기화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기화 명령이 있죠.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기화 폴더를 지정하고 동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과 로컬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면서 항상 최종 편집 결과물에 여러분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피스 참 오랫동안 저희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퍼블리셔, 액세스 전통적으로 많이 써오시던 건데 언젠가부터 원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에버노트는 써봐도 원노트 안 써보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아마 저희 원노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트너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버노트가 곧 파산해 이를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위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저는 정말 원노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팀 간에 이 원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교육사업팀 쪽과 코어를 하는 데서 원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그 대상별 대학과 교육청 그리고 각종 그 프로모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원노트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이제 FI16의 타겟 그리고 각 그 세그멘트별로 어떤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중요 사항들을 원노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요. 특히
이런 그 세미나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각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각종 키워드들을 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원노트를 도입하고서부터는 저희 그 교육사업팀에서는 사실 어, 세미나의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각자가 메모를 남기고요. 원노트에 해서 마지막에 중복되는 부분만 제거하면 보고서를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후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업무도 효율적이 되고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들은 내용에서 중복되는 상황을 제거해서 내용을 만들어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프로모션 같은 것들 보면 이 담당자들이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원노트를 통해서 최신의 내용들을 각자 그 팀원별로 받은 그 분야별로의 어떤 이런 그 프로모션을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업무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피스 365의 기능, 뭐 새로운 오피스의 기능 중에서 사실상 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원노트가 아마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많은 조직에 제가 오피스 365를 제안을 드리면서 담당자분들이 이 원노트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에버노트밖에 안 쓰셨던 분들이 이 오피스 365의 원노트의 기능을 보여드리면 아 이게 바로 그 스마트 워크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구나 라고들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많이들 한번 사용해 봐 주시기를. 정말 이 원노트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아 이렇게 좋은 기능을 왜 몰랐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 저한테 분명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온라인 회의입니다. 오피스 365에 이제 플랜을 선택을 하시면 링크가 포함이 됩니다. 유니파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링크의 신뢰성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그 링크를 기존에는 조직에 도입하시려고 하면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또 해당되는 서버를 구축하는 등 많은 비용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링크가 오피스 365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피스 365의 계정을 도입하는 즉시 유니파이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회의 기능을 제가 오늘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장님이신 이상무 부장님이 지금 경기도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긴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회의를 하지 않고 뭐 문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의견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파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모임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그 일정에 오전 10시 업무회의가 등록됐음이 확인이 되고요. 해당 시간에 제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패키지형 스카이프 비즈니스가 실행이 되면서 온라인 모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이상문 부장님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유를 하게 되겠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요. 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나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록 시작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업무 회의가 종료가 되면 기록을 멈추고요. 그리고 온라인 회의를 종료를 합니다. 그렇게 종료를 하고 나면 라이브러리에 비디오 폴더로 가시면 이렇게 오늘 회의했던 동영상 파일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업무들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피스 365의 핵심적인 기능들 그리고 실제 데모 화면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 365가 만들고 또 공유하고 함께하는 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현재 조직의 그리고 기업의 환경을 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로의 구축을 희망하시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파트너사인 주식회사 제이소프트 기술의 오피365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혜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